그 다음에 주제가 행정은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뭔가 좀 추구하는 거죠. 뭔가 찾아야 하는가? 뭔가 추구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행정 이념, 그리고 행정 윤리, 행정 문화 등인데, 이 중에서 행정 이념은 지금 볼 거고, 이 행정 윤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뒤에 인상전 가서 배우는 그런 파트긴 해요. 근데 행정 어차피 앞뒤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공부하시면서 처음에 조금 어려운 이 중에 하나가 뒤에 배울 말들을 미리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가 있다. 아까 우리 봤던 역관주의도 사실은 뒤에 또 나오거든요. 자세하게. 그러면 공부를 한 번 한 다음에 또 들으면 이미 아는 거잖아요.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가 처음에 좀 어렵게 보이더라도 사실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좀만 참으시면 된다. 그리고 공부란 또 말씀드리지만 반복할수록 효과는 급 증가한다. 기하급수로 이해가 더 잘 되기 때문에 한 두세 번까지는 무조건 듣는 게 좋습니다. 행정의 이념이 보통 행정 가치예요. 행정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뭔가 있어요. 그게 이념이다. 윤리란 행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도리 같은 거. 이게 윤리예요, 윤리. 당연히 그래야지 윤리 같은 거. 윤리가 법에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좀 자율적인 윤리가 있어요. 여러분 공무원이 되거나 하시면 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윤리거든, 윤리. 윤리. 또 문화 같은 거, 문화. 행정 문화 중에도 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문화의 비교가 필요한 거고 다 나름은 실제로 시험에서는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얘 뺀다면 이들은 거의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행정이 추구하는 게 있다. 뭔가 뭘 찾을까? 이게 이제 가장 출발점이 이념이다 보시면 되고 이념 가보기. 자, 원래 이념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건 몇 가지만 소개해 놓은 거예요. 뭐 합법성 또는 공익 같은 거, 형평성, 효율성, 민주성, 효과성 같은 거. 자, 이거 말고도 뭐 사회적 자본이라는 신뢰 같은 거, 뭐 책임성, 투명성, 가외성, 합리성 등 되게 많은데 그냥 대표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행정의 가치는 달라져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과 지금의 행정이 추구하는 게 다를 거 아니.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성장 제일했단 말이야. 성장 제일. 오로지 경제 성장만 하자. 삶의 질은 필요 없다. 오로지 성장하자. 그 당시에 강조했던 가치가 효과성이었어요. 목표만 달성하면 돼. 경제 성장률 10%만 달성하면 된다가 이 당시의 행정 가치였어요. 추구하는 것이. 지금은 아니야. 환경도 중요하고요. 삶의 질도 중요해요. 돈만 많이 번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삶의 질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정부가 추구하는 게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막 환경 오염 못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막 식품 같은 것도 막 규제 이런 데가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여기에 나와요. 공익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수의 이익이 뭐냐. 국민 다수가 지금 뭐 환경적인 어떤 좋은 환경 원한다. 이게 공익의 의미니까 정부는 그거를 뭐 해줘야죠. 이게 굉장히 추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얘는 별거 없어요, 여러분. 합법성이란 말 그대로 뭐 법에 합치하자. 이게 일종의 법치 행정이다. 법치 행정. 자, 좀 전에 배웠잖아요. 법치 행정에 3대 원리가 있노라고. 자, 이거는 당장 직접은 많이 안 나오지만 적어도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긴 보는 거예요. 자, 3대 원리가 첫 번째,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 있다.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렇게. 행정법과 학을 같이 하게 되면 조금은 도움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처럼 물론 행정학과 사회를 하더라도 중복되는 것도 더 많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공무원 되셔서 꼭 필요한 과목이 행정법과 행정학이라는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공무원 되고 나서는 법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 그게 행정법에서 하는 거고요. 공무원의 가장 기본은 법치야, 법치. 합법성 같은 거. 그래서 배워요. 그러니까 행정법의 앞에 보시면 다 나와, 이게. 첫 번째 원리가 요거였다면 두 번째가 법률 우위.
그리고 법률 유보 이렇게 있어요. 뜻이 뭐냐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의회가 만든 법으로만 가능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또는 법의 위임을 받거나 그런 뜻이. 우일한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고 유보란 법의 근거를 두어라 뜻이었고 이게 법치행정의 3대 원리고 곧 합법성의 뜻인 거예요. 근데 물론 문제가 또 있어요, 여러분. 너무 법대로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는 참고만 해놓을게요. 동조 과잉. 과잉 동조 또는 동조 과잉. 이런 말 써요. 이렇게. 동조한다, 지나치기 뜻이에요. 또는 과잉해서 동조한다. 뜻을 같이 한다. 지나치게 같이 한다. 그런 뜻이에요. 법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법이란 것은 수단적 가치인데 목적은 아니거든요. 법은 뭔가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단일 뿐이에요. 근데 너무 하는 거지. 과잉해서 동조하더라. 과잉 동조라고. 과잉 동조. 반드시 보면 그렇게. 이거는 저 뒤에 조직하게 되면 또 배울 거예요. 지금 개념을 좀 미리 해놓자. 지나치게 동조한다. 어디에? 규칙과 절차에. 자, 규칙과 절차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응급실의 목표가 뭘까요? 존재하는 이유, 목표가. 응급환자 빨리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급환자를 실어 갔더니 그 응급실에서 수속 절차를 너무 따져. 입원 수술 절차를 안 밟아오면 지금 피난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환자 치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하죠? 너무하잖아, 지금. 너무 규칙의 절차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이게 동조과잉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너무 집착하는 거야. 법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지. 너무 경직이 되거나. 이게 다 합쳐져 갖는 역기능 같은 거예요. 한계점이고. 이렇게. 자, 이건 뒤에 또 할 거다. 이만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게 얘예요. 공익. 그러니까 제가 평상 수업할 때 별 3개를 쳐요. 제가 말하는 별 3개란 그 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직, 서울시, 지방직에는 최소 하나 나와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게 얘예요. 얘를 좀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공익에 대해서. 자, 말이 조금은 어렵게 보일 수 있어요. 자, 공익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어요. 공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데 가장 일반적인 학설이 2가지. 하나가 실체설이요, 하나가 과정설이에요. 자, 공익의 개념이니까 항상 그 주어지는 그 지문을 또는 그 내용을 무시하면 안 돼요. 공익은 무엇인가에 대한 학설이에요, 학설. 가장 기본은 개념은 불특정 다수의 이익이에요. Public Interest라고 불러요. 불특정한 다수의 이익이라고 할 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또 보냐면 공익을 봐요. 공익이란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실체다라고 개념을 정의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초월하고요. 그 다음에 별도예요. 자,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실체예요. 자, 공익과 사익 중에서 뭐가 위에 있는 거죠? 공익이 위에 초월 있잖아요. 초월. 사익을 초월한 별도예요. 그러면 공익과 사익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공익이 위에 있는 별도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익과 사익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이. 없어야죠. 초월했잖아요. 갈등이 없는 거예요. 이미 사익을 초월한 별도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둘이 상충된다면, 서로 이렇게 충돌하려고 한다면 갈등해 안 해? 안 해. 당연히 누가 우선해요? 공익이 우선해요. 초월했으니까 초월. 자, 이 말을 활용하시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미 초월했다. 나는 먹는 것에서 초월한 사람이다. 그 말은 내가 먹는 거하고 공부하는 거랑 갈등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야죠. 말아야지. 왜?
초월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초월의 의미를 살려줘야지. 나는 초월했다니까. 이것 때문에 절대 갈등하지 않아요. 그죠? 당연히 먹는 거, 그다음에 공부가 이렇게 서로 충돌하려고 한다. 집에서 엄마가 야, 집에서 고기 구워 먹자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고기를 먹는 거를 초월했거든. 공부를 하려고 학원에 있는데 엄마가 악마처럼 고기를 꼬셔. 그러면 서로 충돌 상태야. 갈등할까 안 할까? 갈등 안 해. 당연히 공부 우선. 당연하다. 규범적인 거예요. 다른 말로 규범설이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됐죠. 자, 우리 그 지하철 자리에 100살 먹은 할아버지, 몸이 되게 아파 보이는 할아버지가 계시고 20대에 팔팔한 건강한 청년이 있어요. 자리에 누가 앉아야 돼? 할아버지가 당연히 앉아야지. 우리 느낌 당연하죠. 규범적이지. 도덕적인 거죠. 이게 도덕적인 거예요. 당연하다. 왠지 느낌상 여기서는 사익의 희생도 돼야 안 돼. 돼. 그러니까 뭔가 사익을 희생해서라도 더 중요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 의미. 이게 실체설 입장이다 보시면 돼. 실체다. 이걸 말로 전체주의라고 불러요. 전체주의 국익관. 전체주의. 자, 전체주의는 뭘 중시하는 거예요? 또 딴 데 보고 있다. 전체를 중시한다고. 전체를 중시해요. 뭐가 아니고 개체가 아니고 개인이 아니고. 또 집단주의가 뭐예요? 집단을 중시하는 거야. 개인이 아니고. 사익을 초월하면 별도니까요. 별도 실체니까요. 이해되죠? 자, 이거는 뭔가 전체를 중시하고요. 도덕적인 걸 중시해요. 당연한 거야. 절대적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좀 달라요. 자, 공익은 뭐냐 물어봤더니 공익이란 사역의 총합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나하나 더한 게 공익이라는 거야. 사역의 단순한 합인 거예요. 사역을 더하고 사역을 더하고 사역을 더해서 다 됐더니 이게 큰 얘가 이런 계기지. 그러니까 공익이라는 거는 사역의 단순한 합에 불과하다 보니까 잘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공익과 사역 간에 질적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양적인 차이에 불과하다. 크게 차이잖아요. 단순하게 더한 거니까. 그치? 요놈은 별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질적으로 달라요. 그렇죠? 이러면 양적인 차이에 불과하다. 또는 사역 간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에요. 자, 이 말도 자주 나온다는데 뭔가 조정을 잘하고 타협을 잘하는 그런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예요. 뭔가 사역이 조정되는 과정에 좀 반영이 돼요. 사역이 완전히 무시당하기보다는 사역이 조정이 돼서 들어는 가요. 네 거 내 거 적당히 절충해 가는 거지. 조정해 가는 방법. 이게 과정설 입장이다 보시면 돼. 자, 사역을 초월한 별도, 초월 자체가 벌써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이상 반대가 뭐죠? 현실적이에요. 현실주의적 공익관이에요. 현실은 타협을 해야 돼요. 그렇죠? 따르면 개인을 중시해. 개인주의 입장이. 개인을 중시하고 이렇게. 자, 훨씬 더 조정과 타협을 하는 게 민주적이에요. 느낌상 왠지 전체주의잖아. 전체주의. 그러니까 뭐 개인들 깡거리 무시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쪽 입장이에요. 이건 아니야. 민주적이에요. 그리고 과정을 중시하죠. 이런 과정을. 절차를 따져요. 과정설이. 주어진 그 제목 이론하고요. 내용들이요. 매칭이 당연히 돼야 돼요. 지금도 과정을 중시하는 거니까 절차를 따지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니까요. 됐죠? 이게 공익의 중요한 학설인 거예요. 자, 이걸 활용하시면 나머지는 또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원래 기본서 등에는요, 훨씬 더 내용이 많아요. 많지만, 물론 핵심은 이게 다고요. 나머지는 해석을 필요로 하고, 문제를 통해서 연습이 필요한 것이지 이미 끝났어요. 여기에는 정말 많은 학자도 나와요. 근데 학자는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답은 아니거든. 어차피 내용사로 묻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 공부란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항상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이 말을 왜 했는가? 왜 초월했는가? 왜 별도인가? 이런 식으로.
전체 반대는 개체거든요. 넌 개인주의고. 이렇게. 이상 반대는 현실이고요. 이렇게. 자꾸 이런 말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부할 양이 많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그 공부하시면서요. 가능하면 공부하는 법을 좀 많이 터득하시길 바래요. 주위에 보면 하는 거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참 안타까워.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공부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저희 집에도 그래요. 저희 집에도 이제 딸 아들이 있는데 딸이 그래요.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 하는 게 너무 안 나와. 공부하는 법을 좀 몰라. 물론 아들은 아예 공부 포기했어요. 논할 의미도 없어요. 좀 불쌍해요. 그죠? 근데 보면 지금은 무서울 때라서 그냥 립이 두는 편, 방임하는 편인데 나중에 지가 깨달을 때 그때 공부를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너무 늦을까봐 걱정이긴 해요. 적어도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아마 이미 깨닫고 이미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의지대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게 오더라도 유혹이 흔들리면 안 돼요. 초월하셔야 돼. 다른 놀이로부터의 초월. 친구와의 우정도 단절. 지금은 초월. 뭐 우선? 공익 당연 우선. 공부 당연 우선. 이런 입장이야. 물론 이상적이지. 가끔은 타협을 해야겠죠. 가끔은. 원래는 초월했지만 정말 내가 오늘 몸이 아프거나 정말 힘들다. 정말 안 좋을 것 같아. 그때는 가끔씩 정말 드물게만 잠깐씩만. 그리고 그 펑크난 부분들은 주말에 보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급적 예가 없는 게 좋고요. 공부할 때는. 요거 잘 이해하셔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공익에 대해서 본 것이. 자, 그 다음 형평성인데 자, 이것도 못지않게 의미가 있는데 그보다도 연관되어 있는 또는 거의 같은 의미인 요 롤스의 정의론이 또 별 3개를 치는 주제예요. 제가. 그러니까 시험은 딱 하나 해라. 행정같이 하나 해라 하면은 얘가 1순위. 두 번째 해라. 공익. 이런 식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주제고 형평과 정의가 비슷해요. 자, 뜻이 뭐냐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 이게 형평성이요 공정성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여기 괄호에 영어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영어는 꼭 같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번역이 달라요. 에쿼티를 번역할 때 소셜 에쿼티예요. 형평성, 공정성, 공평성 다 번역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형평, 공평, 공정 다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뜻은 이거거든. 같으면 같게 다루고 다르면 다르게 다루자 이런 뜻이거든요. 자, A1, A2, A3가 지금 체급이 같아. 100kg짜리들. B1, B2, B3가 있어요. 몸무게가 뭐 50kg대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권투를 하거나 무슨 격투기를 하더라도 A1, 2, 3를 같이 붙여야 돼? 아니 다르게 붙여야 돼? 같아야지. 체급이 같기 때문에. B1, B2, B3도 같아야죠. 이게 수평적 공평이다 불러요. 같은 것은 같게. 그러면 A와 B는 100kg고 50kg. 헤비급이고 이거는 뭐 경량급이야.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해야죠. 다르면 달라야 돼. 이게 수직적 공평이에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수직적 형평 또는 공평이다. 이게 공정한 거지. 그러니까 쌈 붙일 때 2m짜리하고 2m짜리 쌈 붙인다 공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왜? 다른 걸 쌈 붙여놨으니까요. 같으면 같게, 다르면 다르게 이 뜻이거든. 이거를 강조했던 이론이 요 신행정론이에요. 또는 신행정학이라고 하지. 신행정학, 신행정론이라고 불러요. 자, 요 자체도 뒤에서 따로 배우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리고 워낙 그 행정학에서 큰 방점을 찍은 이론이어서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시험에서 자주 나오고 이 둘 관계는 뗄 수가 없어요. 신행정과 형평은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게요. 신형이라고, 신형. 이렇게. 요 신형이라고, 신형. 서로 뭐가 나오더라도 쌍방이 떠올라야 돼. 신형이라고. 응? 신형. 뭐 구형 말고 신형이야. 뭐 체형 말고 신형이야. 신형. 신형. 어이 신형. 어이 신형. 신형.
김신영 말고 그냥 신형. 지금 벌써 10번은 반복했다. 정말 중요하거든. 근데 뜻이 이렇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분배해 주는 게 그게 곧 정의거든요. 정의. 우리가 협동해서 생산한 물건을 분배할 때 기여도가 같으면 같은 분배가 돼야 되고 기여도가 다르면 다르게 분배하자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 거거든요. 이게 정의론이야. 자, 똑같아요. 이만큼의 물건을 같이 만들었어요. 이거를 분배할 때 A, 1, 2, 3가 기여도가 비슷하고요. 또 더 많이. 그리고 B1, B2가 이만큼을 기여한 거예요. 그러면 분배할 때 A, 1, 2, 3는 같이 분배해 줘야 되고 이 둘은 다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분배의 정의야, 정의. 이렇게. 이게 롤스가 대표고 롤스의 정의론이 시험에서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정의론. 자, 뜻 뭐라고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정의. 그러면 자, 정의는 자, 원리가 있어요. 정의의 원리가. 이 원리가 작동이 돼야 돼. 시험은 99%가 이 정의의 관계를 물어봐. 원리 간 관계를 물어봐요. 첫 번째, 일 원리가 있다. 자, 기본적인 자유의 평등 원리예요. 말 그대로 기본적인 자유를 똑같이. 다른 말로 평등한 자유예요. 자, 똑같은 자유를 주는 거야. 누구는 자유를 많이, 누구는 적게가 아니라 똑같은 자유를 줘. 여러분, 자유를 똑같이 준다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져요. 자, 제 2원리가 그런 차등을 조정하는 원리예요. 자, 자유를 다 누렸어요. 근데 결과는 달라요. 그래서 더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돼. 그러면 차이를 조정할 때도 원리가 있어요. 기회를 좀 만들어 줘보고. 왜냐하면 자유를 줬지만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고 못 잡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는 못 잡은 사람한테 기회를 줘보는 거예요. 기회를 줘도 또 차이가 생겨요. 그때는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차등해서라도 메꿔줘야 돼. 그러니까 없는 사람을 더 챙겨서라도 메꿔줘야 돼. 이게 차등 원리거든요. 예를 들면 자, A, B, C 자, 이런 부류가 있는데 똑같이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봐서 공무원 되어라 했어요. 그랬더니 A라는 부류나 집단은 그냥 집에 별 걱정이 없어요. 그냥 충분히 지원을 받아서 학원도 다니고 인강도 듣고 심지어 과외 받으면서 공부해서 공무원이 돼. 근데 B 집단은 알바하면서 공부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한 3모 정도 전체로. C는 말이 시험이지 나는 먹고 사느라 바빠서 공부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알바해야 되고 근근히 내가 집안 책임지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 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자유를 정부가 줬지만 자유를 충분히 누린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생긴 거잖아. 그 차등을 조정해 줘야 돼. 두 번째,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야, 기회. 이제는 B하고 C한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더니 B는 잘 돼. 구조가 안 돼. 또 C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자, C 중에도 다시 나눴더니 C 상황이 지금 C1, C2, C3가 있어요. 자, C1은 월 소득이 100만 원인 집안이고 C2는 월 소득이 1000만 원 집안이고 얘는 1억을 버는 집안이라면 자, 차등을 해야 되거든. 이 중에 누구한테는 혜택을 주는 게 차등이에요. 다른 사람 차등을 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공직을 하나 주는 게 정의에 부합하는 걸까요? 가장 불우한 사람한테 이익이 되도록 차등하는 것이 정의에 맞는 거거든. 이래죠. 자, 이거를 영어로 맥시민 또는 번역을 최소 극대화 원리라고 불러요. 최소 극대화 또는 극소 극대화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제일 가진 게 없는 사람의 이익을 가장 크게 하도록 하는 차등이 정의롭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만 예를 따라준다면 자, 빵을 하나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은 일주일 굶었고요. 이 사람은 안 굶었고 이 사람은 배가 불러요. 자, 이 빵을 누구한테 줘야 정의로운 거예요?
얘한테 해줘야지. 가장 배고픈 사람한테 해주는 게 정의롭다. 그런 뜻이. 자, 정의의 원리가 시험에 나온다 했죠. 원리.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이거. 일 원리가 이 원리보다 우선돼요. 기억하세요? 일 원리가 이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풀면은 기본적인 자유의 평등 원리가 차등 조등 원리에 우선한다. 또 차등하더라도 뭐가 우선한다? 기회 균등의 원리가 차등 원리에 우선한다. 합치면 자 1, 2, 뭐 1, 2 그리고 자기차 이렇게 자기차 되게 쉽다. 1, 2 자기차 이렇게. 그리고 차등하더라도 어떻게? 맥시민. 영어를 이어가자면요. 여러분 2018년도에는 정말 유치하지만 이거를 미니 맥스라고 나왔어요. 미니 맥스. 저는 장담하지만 좀 하지만 저는 뒷북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니까 그때 따라서 막 책에 놓고 막 강의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하던 대로 해요. 근데 했던 게 다 증명이 되어 왔어요. 옳구나라고. 이것도 제가 늘 시험마다 맥시민 저 이거 번역했거든. 맥시마이즈 미니멈 이렇게. 맥시마이즈는 타동사야. 최대화한다. 최소를 최대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입에 발려. 맥시민 이렇게 맥시민. 맥심 cấp 말고 맥시민. 맥심도 되겠다. 맥시민 이렇게. 출제를 할 때 시험을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틀리게 낼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하지만 영어로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네. 자, 이게 1, 2 자기차. 차등하더라도 최소 그때 원리에 맞도록. 자, 이 내용이고 좀 더 가면요. 롤스의 정의로는 결론적으로 중도예요. 중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고 하는 이게 자유 입장이고요. 이 원리가 그다음에 이 원리가 평등이에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의 절충을 추구하는 중도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우파 입장이고 이게 좌파다 보니까 자 중도기 때문에 우파로부터 좌파로부터 다 비판을 받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롤스의 정의로는 1, 2 그리고 자기차, 맥시민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중도 이렇게. 그럼 이게 다 알아보시면 돼요. 문제의 99% 100이 아니고 99% 1% 남았어. 그게 뭐냐? 중간 나오는 몇 가지 용어가 나와. 근데 그거는 자주는 안 나와요. 일단은 1, 2 자기차, 맥시민 그리고 자유평등, 중도 아주 깔끔해요. 몇 줄 안 돼요. 이렇게. 이게 롤스의 정의론의 다해. 됐죠? 워낙 중요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라. 그 말씀이죠.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 여러 가치들인데 첫 번째 효율성. 효율성은 능률성과 같은 말이에요. 뜻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말하고 얼마가 투입되어서 얼마가 나왔다. 이 뜻이에요. 능률 또는 효율성은. 자, 우리가 보통 영어로 말한다면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예요. 인풋, 아웃풋. 자, 요 그림도 잘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인풋. 이게 투입이라고 해요. 투입. 인풋. 그리고 아웃풋. 산출이라고 하면 산출. 투입, 산출. 그 다음이 아웃컴이에요. 아웃컴. 이거를 성과 또는 결과라고 번역을 해요. 결과. 더 가면 임팩트가 나와요. 영향이라고 해요. 영향.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요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가 능률성이에요. 능률성 또는 효율성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말하는 이게 능률 또는 효율성이다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 아웃풋이 가져오는 이 결과물이 있죠. 이 관계가 효과성이에요. 효과성. 자, 밑에 나오지만 뜻은 목표 달성도라예요. 목표 달성도. 자,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자,
공부를 더 하다 보면 좀 어려운 게 뭐가 있냐. 이런 이념끼리는 서로 부합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념 간에 서로 부합이 되거나 아니면 상충되거나. 같은 말로 방향이 같거나 방향이 다르거나. 자, 방향이 같아 달라요? 같죠? 부합한다라고 해요. 부합한다. 저거는 방향이 다르죠? 상충한다. 서로 충돌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의 이념, 같은 방향의 이념이다. 이런 게 있어요. 자, 능률과 효과성은 부합해요, 상충해요? 부합하죠. 다른 말로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이에요. 이렇게. 자, 투입을 해서 산출을 내야 이 산출물이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이 하루에 자 14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인풋, 투입을 했어요. 투입, 노력, 시간. 그래서 산출은 뭐냐? 단어 하루에 100개, 어휘나 단어나 한자 하루에 뭐 50개. 그랬더니 목표 합격, 결과는 합격. 투입을 해서 산출이 있어야 이게 결과가 좋은 거예요. 둘은 부합 또는 같은 방향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 가치들은 서로 이렇게 부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도 나와요. 근데 이건 암기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좌우뒤에 행정 개혁을 하다 보면 그때도 지표로 또 쓰게 돼요. 투입 지표, 산출 지표, 성과 지표, 뭐 영양 지표 이런 식으로. 지방의 어떤 도로교통과에서 10억을 투입해서 1km 도로 포장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소통이 좋아지고 그 지역에 기업이 이전하게 돼서 나중에 그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더라. 이런 흐름을 평가할 때 쓰는 거예요. 나름은 필요해. 인풋, 아웃풋, 아웃컴, 임팩트 이런 식으로. 자, 이 틀 좀 잘 봐두시라고. 자, 효율성에는 유형이 두 가지 있다. 기계적, 사회적 이렇게. 기계적 능률 또는 효율, 사회적 능률 또는 효율 이런 식으로. 실제 시험은 얘가 나와요. 나오면. 자, 뜻이나 이 가치 자체는 여러 군데 언급이 돼요. 그런데 시험에 직접 나온다는 것은 이 둘을 놓고 하는 거예요. 자, 기계적, 사회적. 비교하는 거. 자, 여러분 이 단어도 활용하면 돼요. 여러분 어감으로 풀자. 여러분 공부의 첫 번째는 직관. 그 단어가 주는 느낌으로 풀고 그 느낌과 안 맞는 게 있어. 그건 체크. 그건 주의사항, 요주사항. 이해하시고 안 되면 암기하시고. 자, 답해보세요. 어감이야. 기계적, 사회적. 둘 중에 뭐가 양적인 능률일까요? 양적, 기계적. 반대가 뭘까? 질적. 써볼까요? 양적 능률.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양적 능률, 이쪽은 질적인 능률. 이런 식으로. 자, 어디가 좀 가치적 능률. 가치적 능률. 가치 반대가 뭘까요? 사실. 자, 이게 사실적인 거고, 이거 약간 가치적인 거예요. 이렇게. 어디가 좀 더 인간적인 것 같아. 인간적이죠. 인간적 능률. 그럼 뭘 가치나 뭘 인간적인. 그러니까 기계니까 어디가 단기적, 어디가 장기적, 어디가 단기 같아요. 이게 좀 단기 같아. 단기적, 이쪽은 장기적 이런 식으로. 한쪽은 수단적인 능률이고 하나는 목적적인 능률. 어디가 수단적 같아. 수단적. 기계. 수단적 능률. 이쪽은 목적 또는 한목적적 능률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어디가 절대적, 어디가 상대적. 어디가 절대적, 이쪽이 절대적. 이쪽이 상대적 능률. 이렇게 불러요.
자, 이렇게 나와. 다음 중 기계적 능률과 관계가 없는 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런 말을 찾아가면 돼. 뭔가 걸려요.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 많은데 이거를 다 암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보면 나와요. 아, 그렇구나. 아, 이런 거네. 금방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계적, 사회적 이런 말. 자, 이거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강조했던 이론과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요. 자, 들어만 볼게요. 사이먼 등이 강조했어요. 과거 고전기 이론이었던 과학적 관리론 때 강조했고, 이놈은 디목이라든지 앨튼 메이오가 강조하고,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때, 인간관계론 때, 사회적인 능률. 이제 느낌이 사회적인 거잖아요, 지금. 기계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인간미가 느껴지는 거지. 약간 수치적인 능률, 수치적인 거. 금전적인 능률이야. 수치적, 금전적, 이렇게. 자, 능률과 효율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렇게. 자, 그래서 처음 할 때만 그 어감을 활용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 직관으로 하라 그러면 불안해하세요. 응? 왜? 우리는 암기하는 게 확실한데, 근데 암기는 한계가 있는 법. 금방 까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그 어감을 살려서 매칭시킨 다음에, 이건 도저히 내가 알고 있는 그 어감과는 다른데, 그런 것들은 체크. 그것만 따로 공부하시면 돼요. 볼 때마다. 그러면 나머지가 더 선명해지면서 궤도나게 극복이 돼요. 이게 포인트니까. 포인트. 됐죠? 자, 그 다음 가치가 민주성이다. 민주성. 자, 공부하다 보면요, 민주주의, 민주성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참 이 뜻을 어떻게 파악할지가 애매해요. 민주적 통제, 또 대외적 민주, 대내적 민주. 민주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단어고 낯이 익지만 이걸 개념을 정해라 그러면 참 애매할 때가 많아요. 보통 우리가 들어왔던 말 중에서 민주주의가 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야? 그게? 그냥 국민이 주인된, 직역한다면 국민이 주인된 성격이거든.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of, by, for와 비슷해요. of,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이게 민주정치라고 불러요. 그렇죠?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또 강의하면서 이걸 그냥 나만 알아서 안 되겠다. 뭔가를 좀 확실하게 지어주자. 해서 만든 개념이 5가지. 참여, 공개, 책임, 다수, 대응이라고 머리에 콱 바꿔놓으세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참여. 자, 참여, 공개, 책임, 다수, 대응이라고 딱 머리에 콱 박아놓기. 이해되셨나? 참여, 공개, 책임, 다수, 대응. 참여, 누가 참여한다고? 국민이 행정에 참여. 공개, 누구한테 공개? 국민한테 공개. 주인인 국민한테 공개. 누구한테 책임을 져야 되고? 국민한테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 다수고? 국민 다수고. 누구에 대응해야 되고? 국민한테 대응해야 돼. 주인이기 때문에. 이게 민주의 뜻이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다 의미가 있지만 적어도 가장 많이 쓰는 뜻은 참여다. 참여다? 그러면 민주 그러면 뭐라고? 참여다. 누가? 국민이. 자, 대외적 민주. 외부에 대한 민주. 이거는 누구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행정과. 국민의 관계다. 행정과 밖에 있는 국민의 관계에서는 민주고. 대내적인 민주다. 그럼 무슨 말이야? 내부적인 민주야. 그 말은 관리상 부하에 참여해. 이거 누가 참여하는 거고? 국민이 참여하는 거고. 이놈은 부하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응? 부하의 참여, 국민의 참여. 대외적 민주, 대내적 민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정보 공개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행정정보를 누구한테 공개하는 거지?
국민한테 대외적 민주. 자, 분권 같은 거, 분권적 의사결정은 대내적 민주. 뭐야? 결정상 권한을 나눴죠. 분권. 왜냐면 부하가 참여했거든. 결정하는 과정에 보통은 부하가 참여를 안 해요. 상관이 하지. 근데 이놈은 부하의 참여거든. 참여. 이래야죠. 참여다. 이렇게 참여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물론 이 자체도 자주는 안 나와요. 하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민주의 뜻으로 이해하면 되신다. 자, 효과성은 뜻이 뭐냐? 목표 달성도야. 목표 달성도. 효과성, 목표 달성도. 이 자체는 크게는 안 중요하지만 지문상은 등장해요. 그리고 봤더니 발전 행정론 때 중시했대요. 발전 행정론 때. 60년대. 6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막 거의 폐허된 상태에서 나라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중시했던 가치. 이게 효과성. 이 목표가 뭐냐면 성장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 성장률 10% 달성하자. 이렇게. 자, 이것도 보면 이론 중에 하나인데, 자, 항상 뜻은 단어에서 나온다. 행정이 국가의 발전을 주도하자는 이론. 이게 발전 행정론이. 응? 행정이 국가의 발전을 주도하자는 이론. 발전 행정론. 그러면 이때는 정부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지. 정부가 주도하고 있잖아요. 경제성장의 제1이었던 시대. 경제성장률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효과성이다라고 해요. 자, 이게 굉장히 가치인 거고. 자, 이거 말고도 되게 많다 했죠. 그건 다음에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일단 오늘 배웠던 6가지의 뜻을 좀 봐두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공익과 그다음에 정의다. 정의와 형평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고 개념 알고 그다음에 학설 알고 정리를 차근차근 해 가시면 돼요. 많이 반복하시고. 됐죠? 쉬었다가 보겠습니다.